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부인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 조건과 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마루와 같이고요. 부동산 일하는 시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10시에서 7시 혹은 8시 정도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조금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10시에서 7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딱 고정돼 있는 출퇴근 시간이라기보다는 10시 출근이지만 그 이전에 뭐 손님하고 약속이 있다 하면은 뭐 당연히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양쪽 다 퇴근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뭐 8시 늦으면 9시에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요즘처럼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특별히 뭐 그 별다를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가끔은 또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이건 조금 지역마다 다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 토요일에만 쉬고 나머지는 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격주로 쉰다거나 혹은 토요일은 안 쉰다, 뭐 저희처럼 첫 번째 주만 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거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쉬는데 또 어떤 지역은 일요일이 또 일이 더 잘 된다 하면 일요일에도 오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요, 일단 그 사무실에 가셔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혹은 그 부동산이 그 지역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비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굳이 정해진 그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그 사무실에서 정한 어떤 휴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은 뭐 이렇게 쉬는구나 판단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공휴일들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나 뭐 추석 설날 아니면 뭐 빨간 날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휴일들은 그것도 좀 사무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실의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다 하면은 그런 노는 날에도 오픈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쉬는 날에 사람들이 뭐 부동산에 와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려고 하는 게 크고, 이제 오피스 쪽이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무실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열어봐야 크게 손님이 뭐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상가도, 그쪽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사무실이 문 닫으면 뭐 상가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공휴일도 쉴지 말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아예 휴일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휴일은 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손님으로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크게 못하지만 직원으로 있으니까 빨간 날인데 쉬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거는 이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가 쉰다 그러면 오, 쉬는구나 하고 이렇게 즐기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월급제로 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 비율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월급제하고 이제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 요 두 가지 조건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완전 비율제로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급제는 이제 말 그대로 매달 따박따박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매출을 내든 못 내든, 뭐 우리 사무실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월급을 받는 건데, 제가 첫 번째 사무실에 갔을 때 월급제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뭐 페이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고, 뭐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잘 몰랐고, 그냥 부동산에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로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월급제로 하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 3개월 수습으로 있으면서 월급제로 하다가 3개월 이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3개월 이후에도 그냥 계속 월급제를 유지를 했어요. 일단 월급은 뭐 월급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처럼 많이 주지는 않고 저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월급 100만 원에 이제 식대나 기타 부대 비용들은 다 사무실에서 부담을 하시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이제 보통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로 가도 기본급이 100에서 120만 원 뭐 선이에요. 뭐 많으면 150만 원까지도 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기본급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제가 월급제로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출근했던 사무실이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걸 전문이라기보다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위치의 사무실이었어요. 주변에 다 막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서 다 막 때려 부시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뭘 더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었고 딱 그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부동산이어서 이런 분양권, 입주권은 사실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전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수습기간 갖자고 하셨을 때는 오히려 저한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조금씩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급제로 했었고 대신 그런 거는 있었어요. 아주 잘 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뭐 되게 항상 되게 바빴고 막 아침이고 저녁이고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월급 100만 원이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보너스 개념으로 조금 더 챙겨주시기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었고 두 번째 사무실에서는 이제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로 일을 하게 됐었고요. 기본급은 이제 거기 사무실은 워낙에 직원들을 뭐 여러 명 뽑는 그런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런 월급 체계, 페이 체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처럼 이제 경력이 짧으면 기본급 100만 원에 8대 2, 9대 1, 기본급 100만 원 플러스 9대 1로 해서 비율 9대 1이라는 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90은 사무실로 10은 저한테로 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9대 1이라는 게 그 조건으로 일을 하다가 제 위에 또 이제 경력이 많으신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본급 120에 8대 2 이렇게 조건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을 뽑아야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무실 돌아가는 걸 알게 됐고 하니까 그냥 제가 이 자리로 가고 필요하면 밑에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의도치 않게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급 120에 8대 2 비율로 받는 걸로 이제 조건이 바뀌어져서 일을 하게 됐었고 근데 이 비율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수수료 300 받았을 때 20%면은 60만 원을 내가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로 계약을 할 거다. 근데 경비를 다 떼고 경비를 다 이제 계산해서 그 수익에서 비율을 나눌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이번 달에 우리 사무실에서 벌어들인 매출에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비율로 나눠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사무실이 1,0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사무실 임대료가 300만 원이 나가고 그럼 700이 남죠. 300만 원 내고 우리 한 달 동안 밥값 먹은 거 100만 원 빼고 그럼 600. 이번 달에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비 한 50만 원 썼다. 그러면 550만 원이 남잖아요. 550만 원에서 8대 2로 나눠서 수익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비율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 일을 할 때 이제 한 말일쯤 되면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받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 경비를 제한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경비는 알아서 사무실에 처리하겠거니. 왜냐면 그전 사무실에서는 그런 경비를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이번 달에 매출한 거에서 20%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받겠구나 했는데 말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이상한 가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이달에 경비가 이러해서 그거 다 떼고 나면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번 100%에서 나누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이제 세 번째 완전 비율제는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경우에는 완전 비율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거나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사무실에 와서 뭐 매물 같은 거 좀 학습을 했다가 뭐 손님 만나러 나가고 자유롭게 한 다음에 이제 계약하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하고 또 뭐 개인 볼일 보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5대5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물건으로 이제 내가 나가서 손님을 맞춰 오면은 5대5로 수익을 갖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거기 임대인이 저를 뭐 좋게 봐서, 이 계약 잘해줬는데 내가 저기에 뭐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맞춰주세요 해서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무실 물건으로 일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손님을 맞춰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7대3, 많게는 뭐 8대2, 아니면 뭐 6대4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 뭐 4, 5 정도로 주고 나머지를 내가 다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당연히 뭐 밥값이든 뭐 내가 쓰는 광고비든 이런 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계정으로 광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광고해서 손님을 맞춰오면 사무실 물건을 이용하는 개념?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 좀 더 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수익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로 페이는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으면 출근을 하시면 뭐 대체적으로 하루 일정은 이래요. 출근하면 이제 사무실 뭐 청소 같은 것들을 뭐 간단하게 하고, 요즘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바뀌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라던가 혹은 이제 워낙에 바뀌는 게 많으니까 또 와서 부동산이나 막 경제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경제면 뉴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쓰는 공동 매물 사이트 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매물들이 올라왔는지를 좀 체크하고 또 우리 것도 업데이트를 좀 시킨 다음에, 보통 이제 보시는 네이버 광고 혹은 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 하시면 직방 다방 같은 데도 많이 올리시는데, 그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좀 너무 후순위로 밀린 것들은 좀 업데이트 시켜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매물을 올려서 계속 우리 부동산이 노출되게끔 하는 이제 광고 작업을 하고요. 그 광고 올리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등기도 떼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몇 개 올리다 보면은 또 시간이 막 가거든요. 그래서 광고 좀 올리다가 뭐 그 사이사이에 손님들이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전화도 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응대하고, 뭐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사무실 계정이 됐든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든 그런 블로그 포스팅 작업도 간간히 해주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부동산 카페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 부동산 카페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아도 우리 지역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뭐 우리 동네 시세, 뭐 우리 지역의 뭐 새로운 아파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동향을. 계신 손님들이 대체로 많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어떤 게 여론인지 이런 것들 조금 파악하고 있으면 얘기하기가 좀 더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도 하니까 뭐 그런 카페 같은 것도 체크하곤 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할 때 워낙에, 그러니까 제가 손님으로 부동산에는 가봤어도
그 부동산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이렇게 상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고, 또 주변에 이제 뭐 중개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막막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다들 이렇게 일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그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2030 뭐 중개사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되게 채팅방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오히려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별로 대화도 없고, 저는 진짜 이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채팅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계약에 관련해서 서로 궁금한 걸 묻는다거나, 뭐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게 주고받는 그런 거라 조금 그래도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또 서로 지역도 다르다 보니까 다루는 물건도 다르고, 뭐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때 느꼈던 답답함들, 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도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나가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해 볼까 봐요. 그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일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